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시사논평 2심 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3일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대선 뒤흔든 사기꾼 의인입니다. 사기꾼 의인? 모순된 용어 결합이죠.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기억하시죠? 두 번씩이나 한나라당에서 대선 후보로 대선에 나섰었고,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더 나섰습니다만, 자유선진당이었나요? 한 번 더 나섰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1997년 제15대 대선 때는 이분이 집권 여당 후보로 나서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39만여 표. 정말 아주 간발의 차이로 졌죠.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죠. 2002년 대선 때는 이제는 제1야당의 후보로서 당시 여당의 후보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57만여 표 차로 약간 표차가 늘기는 했지만 어쨌든 또 안타깝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운한 대선 후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그렇게 불운하다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그냥 당당하게 선거해서 그 결과에서 졌다면요, 뭐 불운하다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또 그럴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말이죠, 거짓, 허위, 흑색선전, 마타도 이런 것이 이분의 패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군대에서 의정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병무청에서 근무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 후보의 아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대책회의까지 가졌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그 바람에 정치판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거죠. 아주 유력한, 그 당시만 해도 가장 유력한 그 대선 후보로 꼽혔던 이회창 당시 이 후보에 대한 신뢰도가 뭐 급전직하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병력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1997년 대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주 이제는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담당했다는 그 사람으로부터 폭로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병적 기록부를 조작해가지고 병력을 기피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큰 충격인데다가 또 서른 의원, 지금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만, 이 사람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회창 후보에게 미국 가는데 최규선이라는 사람이 20만 달러를 줬다.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가 20만 달러를 받아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 간다는 핑계로. 그런 폭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대쪽 총리, 옛날에 대쪽 총리라고 이름을 날렸던, 또 대쪽 대법관이라고 이름을 날렸던 그 이회창 후보가 알고 봤더니 아들 불법적으로 병력 기피하는데 그것을 말이죠, 대책회의까지 갖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하면 남에게 20만 달러를 그냥 받아 챙겼다.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 어딨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씌워진 겁니다. 물론 다 그렇게 믿은 건 아니겠지만 일각에서라도 이회창 후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면 이건 뭐 선거에서는 치명적이죠. 거기다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기양건설이라고 했죠. 아마 거기서 뭐 거액, 그러니까 10억 원인가 이것을 그 이회창 후보의 부인이 받았다. 이런 폭로까지 나왔거든요. 그랬는지,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는지, 그건 뭐 지금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낼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그 선거의 결과는 이회창 후보의 석패 57만 표 여표 차이로 패배한 선거가 됐습니다.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세 가지 이 폭로가
나중에 이거 법원에 의해서 이거 사실 무근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예, 법원이 그렇게 판명을 낸 겁니다.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 근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들어섰는데. 그 대선은요, 일반 선거와 특별히 다른 대선만의 독특한 측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선거는요, 만약에 당선 무효가 될 만한 그런 사유가 선거 과정에서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법적으로, 그래서 당선 무효 선고가 내려지면, 그 순간에 그 사람 그 자리를 내놔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발표하는 그 순간으로 최종적인 절차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이상 아무도 없어요. 그 이상 누가 만약에 대통령 당선 무효 소송을 누가 제기한다고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정권이 걸린 문제니까 법원으로서도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도 없고 검찰이 어떻게 그걸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로서는 법원에서 그걸 판결해 준 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자신은 낙선을 했고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됐는데. 이런 점에서 정말 이 대선, 특히 대선에 있어서 이 허위 조작, 대중 선동, 선전, 흑색 선전 이런 거 마타도, 예? 이런 것은 참 그 나라 민주정치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대의 민주정치가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게 선거거든요. 대의 민주정치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게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가 만약에 선거 과정이 왜곡되어 있고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난무했고 그래서 선거 과정이 정당성을 상실할 경우 대의 민주정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결과로 대통령이 됐다면 그 대통령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말하자면 엄밀히 말하자면 대통령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이 통치를 한다면 그 정치가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대통령 지위가 그런 불법의 바탕을 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대통령 선거 결과가 이 대중 선동, 대중 조작, 허위, 거짓 이런 것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있다. 그런 개연성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 의해서는 의인이다.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다투어 나서서 의인이다 이랬어요. 의인이 뭡니까?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거짓말 잘하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사기친 의인입니까? 어떻게 폭로만 있었을 뿐 그 진위는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의인이라고 추켜 세우고 나선 겁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근데 그분들 중에 누구 한 사람 나중에 이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국민 앞에 진지하게 잘못했습니다. 사과한 사람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어요. 모르죠.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인들의 정직성,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게 정말 창피한 노릇이죠. 그리고 이제 김대엽이라는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 이 진위를 가린다고 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검찰에서 이 사람을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어요. 경험자고, 그 현직에 있었고, 이러니까. 당시에는 이를테면 불법이 저질러진 당시였다고 추정되는 그때는 이 사람이 그 의정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수사에 협조하도록 했는데 자기는 밖으로 돌아다니며 수사관 행세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실형 살았잖아요. 그 실형 살고 나와서 또 이제 어디 사기치다가 또 걸려가지고 또 이제 감옥에 갔어요. 또 실형 살고 이제는 이제 가석방인갈로 나와가지고는 또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를 받던 중에 도망을 갔는데 필리핀으로 거기서 한 3년쯤 그러니까 2016년부터 한 3년쯤 거기 숨어 있다가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엊그제죠. 지난달 30일 요 며칠 안 됐네요. 필리핀의 이민청에 의해서 붙들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 검찰 또 법무부가 발표했죠. 이제 잡혀오겠죠. 잡혀왔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사기꾼을 의인이라고 축해 세웠던 분들 지금 어떤 표정인지 참 그게 궁금하네요. 예. 그 거짓말쟁이 한 사람이 만약에 이 천리 제방도 개미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진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 대선도 이 사기꾼의 거짓말 한마디로 판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공정하게 진행됐으리라고 믿어 마지 않는 대통령 선거까지 중간에 이 무슨 불법 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이런 개연성을 보여준 사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지위가 그것 때문에 부정당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선거에서든지 그런 식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 이게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사례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 말이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국민이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럼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을 우리가 높이려면 우리 유권자들이 더 눈을 부릅떠야죠. 더 철저히 감시를 해야죠. 그런 비열한 이런 작태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거짓, 허위 이런 게 난무하지 못하게, 그런 것이 선거판에 끼어들어가지고 선거 과정을 왜곡시키지 못하게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대엽 사건, 김대엽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붙잡혀 오게 됐으니까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옛날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건 제법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그만큼 우리 유권자들 수준은 훨씬 좀 더 높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감시의 눈초리를 잠시도 이게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되느냐? 우리 표를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